예, 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필답형 기본 이론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로 구성의 파트 1 부울대수와 카르노맵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회로 구성 부분 단원으로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이제 숫자 회로까지 이 전체를 이제 한 회로 하려고 오리엔테이션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녹화도 다 했습니다. 녹화를 다 해놓고 이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이라 해봤자 저는 별거 없고요. 가끔 막 5분씩 10분씩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녹화해놓고 해서 그 제가 목표한 단원이 차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편집이란데 이렇게 이제 조합 회로까지 이렇게 막 편집을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 회로까지 하면은 3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길다. 물론 제가 그 이론 강의에서도 2시간 넘는 거 많았는데 제가 제 동영상은 일단은 뭐 공부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로도 사람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자기 들을 만큼 듣고 다음에 좀 다시 듣고 뒷부분부터 듣고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시니까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나눴습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논리 게이트, 부울대수, 카르노맵 하는 것까지 이렇게 될 거고 1시간 조금 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이제 조합 회로를 볼 거고 파트 3에서는 이제 순차 회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 구성에서는 저희가 회로 구성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 필기 이론 강의에서 논리 회로 부분을 좀 보고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회로 구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논리 연산자, 기본적인 연산자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라고 하면은 논리 회로에서는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바로 AND와 OR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 회로로 보여드릴 건데 스위치 회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 과학시간에 꼬마 종구랑 그 건전지랑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켜고 끄고 병렬로도 연결을 하고 뭐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토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그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2개를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고 이제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를 이제 0 논리회로에서는 0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전구가 이제 불이 안 들어왔을 때 꺼져 있는 상태를 0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회로도에서는 이제 X 스위치가 열려 있고 Y 스위치가 열려 있고 지금 전구 F는 꺼져 있고 이거 상태를 각자 표현을 하면은 000 됩니다. 이런 표를 이제 진리표라고 하고 000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은 먼저 Y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이제 0, 1 전구가 안 켜졌으니까는 0. 그 다음에는 이제 X는 닫고 Y가 열렸을 때는 이제 100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도 불은 안 켜지고 그 다음에 X와 Y가 모두 이제 닫혔을 때 스위치가 이제 111일 때 그때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11. 그래서 이 스위치 회로의 진리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회로에서는 이거를 이제 게이트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F는 X and Y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F는 X. 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수학에서 곱하기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연산할 때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수학에서 곱하기처럼 생략이 가능합니다. F는 XY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AND 연산은 게이트는 이런 모양이고 연산 식으로는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또 다른 스위치 회로를 보면은
X 스위치와 Y 스위치가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열려 있고 F는 꺼져 있고 이 상태가 000이 되겠고, 여기서 Y만 이렇게 닫혔을 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는 0, 1,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Y는 열려 있고 X가 닫혔을 때, 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니까 당연히 불이 켜지겠지요. 이거는 1, 0, 1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둘 다 닫혔을 때도 당연히 불은 켜져 있겠지요. 그러면 1, 1, 1 이렇게 전리표가 완성이 되고, 이게 이제 5월 연산입니다. 5월 연산. 얘가 5월 게이트의 전리표고, 아까 본 거는 AND 게이트고요. 이렇게 해서 5월은 보면은 게이트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게이트가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이제 손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쪽 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엔드를 그릴 때는 이렇게 쭉 그어놓고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엔드랑 반 구분이 돼야 되니까는 이걸 곡선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채점하시는 분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걸 반드시 곡선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뭐 여기 모양이 뭐 조금 이상하고 이런 거는 알아보니까는 그냥 대충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이 선이 중요합니다. 이 선이 시험 칠 때 이제 필답형은 이제 직접 손으로 그려야 되니까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그리시면 되고, 5월 게이트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F는 X, OR, Y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호로는 이제 플러스를 쓰죠.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거는 지금 5월에서는 이제 플러스 기호를 쓰고, 그 엔드에서는 이제 다 이거 뭐 반반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엔드하고 OR 영어로 표기하는 거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번거로우니까는 이제 잘 안 씁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뭐 이거 밑에 두 개랑 이거 더하기 이 기호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 회로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만 보고 가면은, 아래 스위치 회로를 바이너리 로지 로테이션 이진 논리 회로로 이제 표현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그 건전지 정도 되겠지요. 전원 여기에 전구가 있고 스위치가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하고 B는 이제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C는 이제 얘 전체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 부분만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병렬이니까 5월이죠.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가 되겠고, 지금 얘는 얘와 AND로 묶겠죠. AND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은 얘를 이제 F라고 쳤을 때 F는 지금 이 스위치회로 A 플러스 B 이 전체와 스위치 C는 이제 직렬로 연결됐으니까는 AND로 닷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고 쉽습니다. 쉬우니까는 옛날부터 나왔었는데 최근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뭐 잘 틀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보너스 문제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논리 게이트들, 디지털 논리 게이트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AND하고 OR은 방금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AND는 이제 심볼이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방금 봤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F는 XY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진리표를요 숫자를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A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참일 때 참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냥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입력이 3개일 때 4개일 때 이럴 때도 이제 같은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되거든요. 물론 응용기사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OR을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심볼은 이렇게 생겼고
그 수식은요, 그냥 플러스 기호로 x 플러스 y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5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하나 이상이 1이면은 결과는 이제 참이 되게끔 1이 되게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모 모양 얘를 이제 버퍼라고 부르고, 버퍼는 이제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x가 이제 그냥 통과하는 건데 x가 들어가면 당연히 x값 그대로 나오지요. 식으로도 단순하게 f는 x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진리표를 보면은 이렇게 x가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1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퍼를 그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피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 이제 신호가 약해지니까 리피터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증폭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배울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전시킬 목적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버퍼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 같은 경우에 이제 XOR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OR 게이트에서 이렇게 선을 한 개, 곡선으로 선을 뒤에 한 개 더 붙여주면은 이제 XOR이 되고요. 식으로는 이렇습니다. XY 프라임, 프라임은 이제 낫입니다. 낫이고 그 1프라임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으로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끌어서, 그러니까는 얘랑 같은 의미가 x, y 위에 발을 끊고, 그 다음에 x 위에 이렇게 줄을 끊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개 다. 그 다음에 기호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제 플러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XOR 기호가 되고, 진리표를 잘 받아야 되겠죠. 진리표를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가 다를 때 참입니다. 그러니까는 x하고 y가 둘 다 같을 때, 둘 다 0이면은 결과도 0이고, 둘 다 1이면은 결과도 이것도 0이고, 두 개가 달라야지 1이 되는 그런 게이트가 바로 XOR이고요. 지금 이 기본적인 여기에서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알아놔야 되는 게 이제 3상태 버퍼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버퍼에 이제 컨트롤 신호가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제어 신호. 제어 신호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 제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가 이제 0일 때를 이제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해서, 하이 임피던스 상태는 연결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 신호가 0이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이 버퍼가 이제 연결이 끊겼다 생각하시면 되고, C가 1일 때 그 버퍼가 작동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3상태 버퍼입니다. 3상태 버퍼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나오니까는 그 좀 잘 봐두시면 되고, 그게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플립플롭이라든지 그런 게이트들을 보면은 주로 그게 들어가요. 컨트롤 신호가 들어가요. 이네이블 신호라고 해서 그게 온이 돼야지 이제 그 플립플롭이 작동하는 뭐 그런 것입니다. 클럭하고 좀 다르게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게 그 RC에는 이게 다 있으니까는 컨트롤 신호가 이거 버퍼에도 그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게이트들 아까랑 똑같은데 다 이 버블이 한 개씩 붙어 있죠. 얘의 의미는 이제 낫입니다. 낫. 그러니까는 결과를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방금 봤던 AND, OR, 인버터는 이제 아까 전에 버퍼였죠. 버퍼리고 아까는 XOR, 그것들의 이제 결과를 완전 다 반전시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난드라고도 읽고 not and라고도 읽기도 하고, 기호는 아까 and 그 심볼에서 이제 여기 버블만 한 개 붙여주면 되고, 수식을 이제 전체 프라임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끄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끄어주기도 하면 되고, 이거 프라임 대신에 다 같은 의미고, 기출 문제에서는 이 신호 저 신호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둘 다 알아두시면 되고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표를 보면은 아까 전에 그냥 AND 게이트의 진리표하고는 그냥 결과가 반대라는 것. 이거는 이제 둘 다 1일 때, AND에서는 1이었는데 둘 다 1일 때 NAND에서는 이제 0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에는 not OR, NOR, not OR 같은 경우에는 심볼도 아까 전에 OR 게이트에서 이제 버블만 붙여주면 되고, 식으로는 이제 전체를 이제 그 프라임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표를 한번 보면은, 진리표는 이렇게 아까 전에 OR과 반대로, OR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이 1일 때 무조건 1이었는데 NOR 같은 경우에는, not OR 같은 경우에는 둘 다 0일 때 1, 나머지는 다 0, 0, 0인 이게 이제 NOR의 진리표고요. 이제 버퍼에다가 이렇게 버블을 붙여 넣으면 인버터가 됩니다. 인버터는 이제 반전시키는 거죠, 신호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라임만 붙여주면 되고, 진리표는 단순합니다. X가 0일 때 1이 되고 1일 때 0이 되는,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버터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NOR,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XOR에서 이제 버블을 붙였고, 결과만 이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XOR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를 때만 1이었는데, 얘는 두 개가 같아야 1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식은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xy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신호에서는 이제 이 심볼을 쓰면은 전체를 그냥 프라임 시키면은 이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진리표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XY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다를 때 1이었는데, 이제 두 개가 다르면 0이고 두 개가 같아야지, X와 Y가 00이라든지 1일 때만 그 결과가 참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게이트는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트 문제도 항상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퍼 내용인데, 3상태 버퍼의 점선 내부를 완성하지요. 이제 버퍼긴 버퍼인데, 이제 이 진리표를 참고해서 버퍼를 이제 그려야 됩니다. 이 진리표를 보면은 로우하고 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실제 그 논리회로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0이면 신호가 오고 1이면 이제 신호가 전기가 통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특정 전압 2V면 2V, 4V면 4V, 이 이상의 볼트에서는 1로 보고 이 이하는 제로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우란 말은 낮은 전압, 제로라는 의미고, 여기서 하이가 이제 1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기 좀 안 익숙하면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 있는 이제 인풋을 말하죠. 데이터가 0011, 여기서 이제 컨트롤 신호 같은 경우에는 010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또 보기 편하실 거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 데이터 아웃, 출력은 이제 1, 하이는 1, 로우는 0이고, 하이 임피던스 스테이트, 이제 하이 임피던스 상태감 같은 경우에 연결이 끊긴 거를 말한다고 했죠. 이때는 이제 0이란 말입니다. 연결이 끊기있으니까 신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로, 얘도 하이 임피던스 상태. 이래 보면은 일반적인 버퍼하고는 좀 다르다는 알 수 있어요. 버퍼는 우리가 아까 배운 그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가 들어가면은 결과가 A가 나오지요. 한마디로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0이 들어가면 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컨트롤 신호가 일단은 1일 때, 입력이 1일 때 하이 임피던스에서 연결이 끊기네. 그러니까 불능이 되지요. 디서블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디서블이 된다, 불능이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그러면은 컨트롤 신호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하고 반대네. 이게 컨트롤 신호라 하면은, 이 컨트롤 신호가 아까는 1일 때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0일 때 동작을 하네. 이게 반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신호가 이제 로우일 때 작동을 한단 말인데, 이게 작동을 하는데 인풋이 0일 때 1이 되고 1일 때 0이 되고 반전이 되네요. 반전이 되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버퍼를 이렇게 그리고, 못났다. 다시 버퍼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력 신호가 이제 들어가죠. 입력 신호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작동할 때만 보겠습니다. 하이 임피던스 상태는 이제 디서블 상태입니다.
작동할 때를 보면 반전이 되죠. 그래서 출력은 반전이 되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낫을 한 개 붙여줘야 됩니다. 낫을 붙여줘야 되고, 이제 컨트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신호도 반대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컨트롤 신호가 1일 때 이제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이제 디스터블이 되니까는 컨트롤 상태도 이렇게 낫을 한 개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3상태 버퍼의 내용을 알고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진리표를 잘 봐야 돼요. 진리표가 이제 그 입력이 출력하고 반대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인버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컨트롤 신호도 일반적으로 1일 때 그 이너블이 되고 0일 때 디서블이 되고 불능, 이게 일반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이지요. 컨트롤 신호가 1일 때 디서블이 되고 0일 때 이너블이 되니까는 일반적인 상황이랑 다르니까는 여기 버퍼를 달라주고, 깔끔하게 다시 그려야 되겠다. 지우고 정답을 깔끔하게 다시 그리면 버퍼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출력이 이제 반대로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버블을 붙여주고, 이제 컨트롤 신호와 반대로 작동을 했으니까는 이게 버블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콩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이런 문제 한 번 더 볼 건데, 이런 거에 조금 약해요. 솔직히 컴퓨터 공학과가 이제 전작가는 좀 쉽게 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보거든요. 이런 거 잘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알고 보면은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하니까는 이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그 솔직히 이렇게 IC 이름이 직접 언급된다든지 그러면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이트에 이어서 이제 부울 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울 대수는 이제 다음 이런 공리를 만족하는 두 개의 이진시 연산자, 이 플러스와 닷, 그러니까 OR과 AND를 포함하는 원소들의 집합비에 대해서 정의된 대수적인 구조이다. 그래서 한번 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산자 플러스에 대하여 닫혀 있다. 연산자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5월이죠. 5월에 대해서 닫혀 있다란 말은 그 우리 수학에서 그겁니다. 수학에서 이제 더하기가 그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 있다 하면은 그 연산을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를 하면은 무조건 자연수가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 있다. 더하기가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제 부울대수는 이제 이진수에서 이제 이 AND와 OR에 대해서 다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원은 이제 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0 아니면은 0 플러스 x, 이 둘 다 x가 나온다. OR 연산에 대해서 항상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단위원은 그 AND에 대한 단위원은 0이고 이제 OR에 대한 단위원은 1이다. OR도 이제 그 순서에 상관없이 1.1, 1.x는 x다. 이게 이제 OR 연산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단위원인 1을 곱해주면은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나 바꾸면은 이제 똑같다. 이거 뭐 수학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이제 수학이랑 비슷한데요. 이건 비슷한데 중요한 건 이제 이 플러스 기호. 이것도 이제 분배 법칙이 된다라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잘 볼 줄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문제가 좀 쉽게 간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덧셈에서도 이제 5월 연산에서도 이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좀 아시고요. 엔드 연산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소에 대하여, 이게는 이제 그 x는 이제 그 b는 이제 바이너리 이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x 플러스 x 프라임은 1.
왜냐하면 x가 1이면 얘가 0일 거고 이게 0이면 이게 1일 테니까는 이거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건 1이고 이 두 개를 이제 곱해주면은 엔드 연산을 하면은 이제 0이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은 x 프라임 x의 보수가 항상 존재한다. 그 다음에 xy가 이제 그 b에 속하고 이진 그거고 그 집합에 속하고 x하고 y가 다르다라는 걸 만족하는 문서가 적어도 두 개 이상 존재한다. 이거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당연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인데 그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분배 법칙인데 이제 플러스에 대한 분배 법칙 이 부분은 이제 수학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식으로 넘겨놓은 건데 좀 볼만한 거는 아까 봤던 이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z 이런 것들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역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쌍대성의 원리. 쌍대성의 원리는 이제 OR과 AND 연산자. OR은 AND로 바꿔주고, AND는 OR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은 이제 그게 결과가 같다. 이게 이제 쌍대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의 역은 X다. 예, 이것도 이제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뭐야 되로 이거 간소화 시키는 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봐야 되니까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세 문제만 한번 볼게요. 먼저 1번부터 풀어보면은 이래 딱 봤을 때 이제 막 어떻게 묶을까요? A로 세 개를 묶어도 되고 AB 있네. 저는 이제 이 AB랑 이 AB를 먼저 묶어 볼게요. 이거를 이제 AB 해서 그러면은 이제 분배 법칙으로 인해서 C 플러스 C 프라임이 될 거고 남은 거는 A, B 프라임, C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C 플러스 C 프라임 얘는 뭐가 됩니까? 무조건 1이지요? 1은 이제 생략이 가능하니까는 지워버리고 얘는 이제 AB 다시 쓸게요. 쓰면 AB 플러스 AB 프라임 C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자. 같은 게 A가 있으니까 A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A로 묶으면은 B 플러스 B 프라임 C. 자,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제 수학에 익숙해서 플러스로 이제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해보면은 간소화가 돼요. A 해서 중괄호로 바꿔주고 B 플러스 B 프라임 곱 B 플러스 C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B 플러스 B 프라임은 이거는 1이 되니까는 생략이 가능하지요. 그럼 결국에는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래 되니까 이거를 풀어 쓰면은 AB 플러스 AC가 됩니다. 이게 간소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은 제가 풀기 전에 스킵 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봐야지 됩니다. 얘를 풀어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그냥 분배법칙으로 다 그 계산해버리죠. A하고 A 곱하기 A 이거는 어차피 A지요. 그러니까는 그냥 A로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랑 이거 A 곱 B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플러스 AB 그 다음에 B랑 B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0이니까 날려버리고 없애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묶어야 되나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A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B 프라임이 되죠. 얘가 그대로 써주고
1 플러스 뭐 하면 이건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고 없애주고 지금 A 플러스 AB가 남지요. 그럼 이것도 A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B가 되지요. 그러면 얘의 결과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 답은 A가 됩니다. 이게 간소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랑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는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해보면은 보자. 3번 되게 많네. 3개짜리가 일단은 뭔지 몰라도 묶어둘게요. A로. A가 다 있으니까는 공통적으로 A로 묶고 B 프라임 C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C 플러스 BC 플러스 BC 프라임 이래 해놓고 보자. 이번에는 뭘로 묶어주지? 이래 묶으면 되겠네. 이거는 B 프라임으로 묶고 이거는 B로 묶고 해서 A 일단은 중괄호를 해주고 B 프라임으로 묶어가지고 C 프라임 플러스 C 플러스 B로 묶어가지고 또 C 플러스 C 프라임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무조건 1이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없애고 얘도 마찬가지 없애고 결국에는 A 곱하기 남은 거는 B 프라임 플러스 B가 되니까는 얘도 결국은 1이니까 생략 가능하지요. 얘도 A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연습을 또 많이 해와야 되고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안 될 때가 있으면은 나중에 배우는 이제 그 매핑으로 해가지고 간소화를 하면은 무조건 되거든요. 예, 그렇게라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울대수는 이렇게 받고 그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십시오. 기출 문제는 이제 회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f는 xy 플러스 x 플러스 xz를 간소화하고 회로를까지 그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간소화를 먼저 시키면은 f는 이거는 바로 x로 묶어주면은 y 플러스 z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간소화는 간단하고 이제 회로를 그리면 이제 입력 x가 있고 y, z 이렇게 있고 먼저 이제 가로 있는 것부터 y 플러스 z 얘 둘이를 플러스면은 5월이면은 5월 게이트를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얘 입력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x하고는 이제 AND 연산이죠. 그러면 AND 게이트를 하나 그려주고 이 들어가고 결과는 F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지요. 뭐 이렇게도 나오고 주로 나오는 건 방금 이제 세 문제 풀었던 그냥 간소화시키는 거. 간소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매 시험마다. 그러니까 꼭 할 줄 알아야 되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최소항과 최대항. 이거는 이제 카르노 맵을 배우기 전에 이제 기본을 깔아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항과 최대항이 어떤 건지 보자면은 이제 3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3개의 변수를 이제 BCD 코드 순으로 이렇게 뚜루루 BCD 순이란 말 그대로 이제 일식 증가시키는 거죠. 000부터 그 다음 001, 그 다음에 또 1 더해서 010 이렇게 쭉 해서 111까지. 그러니까 3개의 비트로 되니까는 이제 8개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로는 이제 x 프라임으로 1 같은 경우에는 x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000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되고 뭐 100은 이제 이건 1이니까 x, 두 개는 0이니까 y 프라임, z 프라임이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고 있겠지요. 이거를 손문자 m 이런 순으로 손문자 m으로
M0, M1, M2, M7까지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의미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요. 바로 이게 바로 민텀 최소항이 되는 거예요. 최소항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항은요, 지금 얘를 이제 그 반전시켜 버리면은 프라임 붙은 거는 빼고 없는 거는 프라임을 붙이고 이제 곱은 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여기서부터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이까지 해서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대문자 M0에서 M7까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맥스텀 최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항과 민텀과 맥스텀, 최소항과 최대항은 이제 쌍대성의 원리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을 표현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입니다. 얘가 예시입니다.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f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플러스 x y 프라임 z 프라임 플러스 x y z 이런 식이 있으면은, 자, 먼저 최소항을 이용해 가지고 x 프라임 y 프라임 z는 이제 001이겠죠. 0 여기에 001 여기 있네. x 프라임 y 프라임 z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해 놓는 게 이제 소문자 m으로 M1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 다음 거는 이제 X, Y 프라임, Z 프라임 100이겠네. 100인데 이거는 이제 소문자 M4.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1이 되겠고 M7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심볼들 우리가 정의해 놓은 소문자 M, 이 첨자 아래 첨자 147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해가지고 147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곱의 합이라고 합니다. 곱들의 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F를 이제 반전시켜서 프라임을 붙이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 반전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에 마치 그 정의를 해 놓은 걸로 이제 최대항들의 이제 최대항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g 프라임 이거는 여기 있네. 이거는 m1이 되겠죠. m1 마찬가지로 찾으면은 이런 식으로 대문자 m1 곱하기 m4 곱하기 m7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제 파이 기호를 대문자 파이 기호를 사용해 가지고 147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합의 곱이라고 합니다. 합의 곱 이렇게 쓰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카르노 맵에서는 이제 곱의 합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카르노 맵을 먼저 이변수 맵부터 하겠습니다. 이변수 맵은 솔직히 별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은 그 간단하기 때문에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거는 엔드다 바로 나옵니다. 그 성질을 아니까는요. 그런데 이걸 그 카르노 맵으로 매핑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 그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정의를 해주죠. 소문자 M0, M1, M2, M3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fxy는 이제 시그마 3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매핑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 지금 이거 순서를 잘 보십시오. 0, M0, 1, 2, 3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지금 M0는 뭐예요? M0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죠. 그리고 M1은 X 프라임 Y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위치입니다. M0을 그냥 이렇게 그 변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X가 0일 때 1일 때 Y는 0일 때 1일 때 이렇게 기준을 세워 놓고요. 이렇게 세워 놓고 얘가 이제 1인 부분, 여기서 보면은 M3만 1이죠. M3만 1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0은 표시 안 하고 1만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간단하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1이고 y가 1이지요. 1일 때만 1이지요. 그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f는 xy가 됩니다. f는 xy 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변수 카르노 맵입니다. 이변수 맵은 거의 안 쓰입니다. 쓸 필요가 없어서. 근데 이제 3변수, 4변수를 배우기 위해서인데 다른 예시를 이렇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매핑 안 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래 봤을 때 이거는 이제 5월 연산이죠.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래도 이제 매핑을 한번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이제 M0, M1, 2, 3가 되겠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곱의 합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맵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 1, 2, 3 존재하는 부분 이걸 참고하십시오. 1, 2, 3 부분을 1, 1, 1 해놓고 이제 얘를 이제 묶어줍니다. 어떻게 묶냐? 두 개씩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을 바꿔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y가 1일 때고 x는 이제 0일 때도 존재하고 1일 때도 존재하고 이 서로 곱하면 이제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x를 버리고 이거는 y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1일 때 존재하고 y 같은 경우에는 0일 때도 존재하고 1일 때도 존재하니까는 얘는 상쇄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f는 x 플러스 y 물론 간단하지만은 간단해서 이거 솔직히 매핑 안 해도 이렇게 답이 나오지만은 이제 배우는 그러니까 카르노 맵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 번 더 보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이제 0, 0, 0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이렇게 곱의 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에서 0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해보면은 여기서 여기만 1이고 나머지 다 0. 그럼 이거는 딱 봐도 x 프라임, y 프라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게 이변수 맵입니다. 카르노 맵에서 이제 변수 두 개일 때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이변수 맵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그 매핑 자체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간소화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변수 맵은 솔직히 더 번거로워요. 매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3변수, 4변수 이제 배우기 전에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카르노 맵을 이어서 이제 3변수 맵. 변수가 3개일 때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와 y, g 3개의 변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곱의 합으로 나타냈을 때 시그마 2, 3, 4, 5 자 이런 식이 주어졌다. 그럼 일단은 진리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진리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이제 000부터 111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BCD 코드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이게 M으로 소문자 M으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2에 1, 3일 때 1, 4일 때 1, 5일 때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제 진리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매핑을 하려고 하면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0, 1, 2, 3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0, 1, 2, 3 이렇게 되고 4, 5, 6, 7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지금 00011110 해가지고 이제 그레이 코드 순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레이 코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이제 한 비트만 변할 때 그레이 코드라고 하죠. 00 01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제 1을 더해주면 이제 10이 되는데 두 비트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만 1110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 코드 순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는 01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결과가 1일 때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묶어 보겠습니다. 묶으면은 이거를 인접한 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0일 때니까는 x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y가 1일 때 둘 다 1이죠. 1, 1, y 그 다음에 z가 1하고 0 서로 상쇄돼 가지고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x 프라임 y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1일 때니까는 x 그 다음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 존재하니까는 y 프라임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0하고 1 같이 존재하니까는 상태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깔끔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x y 프라임 플러스 x 프라임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변수 맵은 이렇게 한다 아시면 되겠고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또 4변수 맵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가 4개일 때 지금 여기 이 식을 보면은 이제 변수가 A, B, C, D 4개가 있고요. 이제 곱의 합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이제 진리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0000부터 1111까지 이렇게 진리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자리 0에 0이 있으니까는 여기에 1, 그 다음에 2가 있으니까는 2, 그 다음에 3이 있으니까는 여기 3에 1을 표시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고요. 정리를 해 놔서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순서를 잘 보십시오. 0, 1, 2, 3, 4, 5, 6, 7 다음에 8은 여기서부터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순서를 좀 익혀 놓으세요. 왜 이렇게 되냐? 이 아까 이제 그레이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레이 코드로 00011110 이렇게 가듯이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00011110 이렇게 그레이 코드 순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0, 1, 2, 3, 4, 5, 6, 7 다음에 여기서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레이 코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여기 그 곱의 합식에 이제 존재하는 것만 이제 1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묶을 때는요, 먼저 얘를 이렇게 묶으면은 묶는 개수는요, 한 개는 묶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거니까는.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2의 n승계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4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빨간색은 4개를 먼저 묶고 그 다음 묶을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를 묶을 수가 있고요. 인접한 것끼리 그 다음 묶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이게 인접한 걸로 봅니다. 왜 인접하냐? 그레이 코드로 보십시오. 00에서 10으로 가지요. 한 비트만 변했지요. 그레이 코드 상으로는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를 보더라도 00에서 10 그레이 코드 상으로는 인접되어 있습니다. 한 비트만 변했으니까는. 그래서 인접한 걸로 치고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또 묶을 수 있는 게 이게 빠졌지요. 이게 빠졌으니까 이거를 묶으려고 하면 하나만 묶어도 되는데 그러면 식이 지저분해지고 간소화가 안 되고 이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한번 묶였던 거는 다른 데서도 묶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이제 다 묶였지요. 빠진 거 없이 다 묶였으니까는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한 개씩 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0하고 1 때 존재하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고 B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존재하니까는 B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를 보면 CD를 보면은 C 같은 경우에는 0과 1 둘 다 존재하니까는 상쇄되고 없어지고 1이니까는 이제 D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B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을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쫙 되어 있으면은 CD는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0일 때 1일 때 다 존재하니까 상쇄돼서 CD는 다 사라지고 이제 이 한 줄이니까는 A가 1일 때 B가 0일 때 그러니까 A, B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걸로 묶은 거 노란 선으로 묶은 것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거 세로 먼저 볼게요. A가 0일 때 1일 때 다 존재하니까는 A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B가 00일 때니까 B 프라임이 있을 끼고 그 다음에 가로를 보면은 C가 0일 때 1일 때 둘 다 존재하고 D는 00이니까는 D 프라임 이렇게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노란 거는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록색으로 묶은 거
초록색으로 묶은 것도 아까 전에 이거랑 보라색과 마찬가지로 세로는 이제 다 상쇄되고 볼필 AB는 다 상쇄돼서 없고 CD만 보면은 둘 다 11일 때 그러니까 C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곱의 합으로 표현된 이 식을 그 카르노 맵으로 간소화시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변수 맵에서의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다음 식을 카르노 맵을 이용해 처수하시오. 이거는 이제 곱의 합식을 그냥 던져준 거죠. 이걸로 이제 매핑을 해라. 이건데 이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익숙해지다 생각을 하고 일단 사변수 맵이니까는 가로 세로 이렇게 4칸씩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이게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을 저는 여기를 AB라고 하고 여기를 CD라고 잡을게요. 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뀌어도 상관없고 어차피 그렇게 그리게 나면 그 결과는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좀 보기 편하고요. 0001 1110 이렇게 적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립 코드로. 이것도 AB도 0 0 0 0 1 1 1 10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게 안 적고 그냥 할게요. 실제로 보통 이렇게 하니까는 0, 1 존재하니까는 존재하고 0, 1, 2, 3일 때 존재하니까는 1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5 0, 1, 2, 3, 4, 5 그 다음에 6, 7일 때 존재하지요. 그 다음에 딱 보면 여기가 10을 한 걸 아는데 그냥 살리겠습니다. 8, 9, 10, 11, 12, 13, 14, 15 여기가 15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묶어야 되냐?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남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생기겠네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보자. B는 이제 상쇄되고요. 0일 때 1일 때니까는 B는 상쇄가 되고 A는 0일 때니까는 A 프라임. 그 다음에 가로를 보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상쇄가 될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존재하니까는 A 프라임 D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11 A가 상쇄되고 B가 남고 그 다음에 이 11이니까 CD 그래서 이제 이거는 BCD 이렇게 되겠네요. 깔끔하게 F는 얘를 보고 얘가 뭐 Y면 Y고 F면 F고 아무튼 F는 A 프라임 D 플러스 BCD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까 보여준다고 막 진리표도 그리고 막 이랬지만은 실제로 매핑을 익숙해지면 이렇게 바로 그려지니까는 되게 편합니다. 매핑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5변수 맵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수가 5개란 말이죠. A, B, C, D, E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핑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진리표를 그려보면요. 이거는 진리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A가 0일 때와 A가 1일 때의 경우로 이렇게 진리표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그려지고 이 각각의 위치는 이렇게 되겠지요. 1, 2, 3, 4, 5, 6, 7, 8 이거는 M의 숫자는요 내가 정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안 정해도 됩니다. 그냥 따로 해가지고 0부터 15까지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A가 0인 경우와 A가 1인 경우에 맵을 두 개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얘들의 위치는 방금 사변수 맵 한 거하고 똑같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다음 16부터 똑같이 16, 17, 18, 19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면 됩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고 A가 0일 경우, A가 1일 경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곱의 합 식에서 이제 나타내는 부분만 1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0, 1,
리, 3 이게 4네. 4, 5, 6, 7, 6일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면 이렇게 매핑이 되죠. 이렇게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이제 16, 17, 18, 19, 20, 21, 21이 있으니까 이렇게 21, 22, 2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맵 이거대로 그리면은 맵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한 번씩 묶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 또 묶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묶입니다. 똑같은 거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묶었지요. 남은 거 없지요. 그러면은 다 묶었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개씩 살펴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세로를 먼저 보면은 B'일 때 그 다음에 C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B'이 있고 가로를 볼 때는 D가 상쇄돼서 없어지고 E가 0일 때 존재하니까 E'. 근데 이 식이 A가 0일 때 존재하는 거니까는 A', B',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초록색을 보면은 초록색은 이제 A가 1일 때지요. A가 1일 때니까는 A가 무조건 붙어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를 먼저 보면은 B는 상쇄가 되고요. 0, 1이 있으니까는 C가 1, 1 그래서 C가 있고 D에서 그 가로로 해서 D 같은 경우에는 상쇄가 됩니다. 0, 1 상쇄가 되고 E가 1, 1일 때니까는 E 해서 A, C, E 초록색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A가 1일 때니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맵을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두 개가 똑같지요. 두 개가 똑같으면은 이건 이제 A가 상쇄가 돼요. A가 0일 때도 존재하고 A가 1일 때도 존재하니까는 A가 상쇄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가로를 보면은 B, C도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존재하니까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D 0하고 1, D가 0이고 E가 1이니까는 D', E.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는 4변수 맵과 똑같은데 5변수 맵에서는 이제 하나 A를 이제 0일 경우와 1의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그리고 두 개의 맵에서 똑같이 묶이는 부분은 A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5변수 맵은 기사 시험에서 안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2020년인가? 그때 기출이 돼가지고 5변수 맵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5변수 맵 기출 문제인데 다음 식을 카르노 맵을 이용해 나타내시오. 이제 A, B, C, D, E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핑을 해볼게요. 먼저 A가 0일 경우와 A가 1일 경우 두 개의 경우를 나눠서 맵을 두 개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자,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 다음에 A가 1일 경우에 맵을 이렇게 그려주고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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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누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여기서는 이제 BC로 하고 DE로 기준을 잡고 이것도 똑같이 BC, DE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지요. 0, 1, 2, 3까지는 없고 4부터 4, 5, 6, 7 그 다음에 4, 5, 6, 7 있고 8, 9에 있고 10, 11, 11에 있고 12, 13에 있고 14, 15에 있고 15에 있고 그 다음에 16, 17, 18, 19, 20, 21, 21에 있고 여기 21에 있고 22, 23, 24, 25, 26, 27, 28, 29에 있고 그 다음에 없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묶어 볼게요. 보자. 일단 크게 묶을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먼저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도 존재하고 여기에도 존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로로 처음 묶은 것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적어주는 게 편합니다. 안 헷갈립니다. 0001 1110 이것도 0001 1110 적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DE는 다 상쇄가 되고 B가 0, C가 1이니까는 이거는 B 프라임 C 이게 이렇게 되고, 얘는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거 4개 묶어준 거, 4개 묶어준 거는 빠졌다. 이거 A가 제로일 때니까는 앞에 A 프라임을 적어줘야 되죠. 예, A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B가 존재하고 C 상쇄되고, 일단 A 프라임 적어주고, B 존재하고 C는 상쇄되고, 가로를 보면은 D가 상쇄되고 E가 존재하고 E. 얘는 이제 A 프라임 B 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둘 다 존재하잖아요. 둘 다 존재하니까 이건 이제 A가 상쇄됩니다. A가 없고,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를 보면은 이게 이제 B가 상쇄되고 B는 상쇄돼서 없고 C 이 0, 1이니까는 D 프라임 E 이렇게 이 세 개 항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F는 뭐 먼저 적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플러스 A 프라임 B E 플러스 C D 프라임 E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러면 좀 번거로울 뿐이지 사변수에서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6변수, 7변수도 굉장히 이제 맵을 많이 그려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카르노 맵은 이제 2변수부터 5변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카르노 맵은 이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카르노 맵을 끝내기 전에 아까 전에 그 부울대수에서 그 간소화가 안 될 때 카르노 맵을 그리면 이제 무조건 해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을 보자. 이건 그냥 검산 차원에서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을 간소화하라. 그러니까 x, y 프라임, z 플러스 x, y, g 프라임 플러스 x, y, g. 이것도 뭐 기출된 건데 아까 이거 풀었던 건가? 일단은 이거 틀렸다 이거. y가 이거 g고 x. 자, 이거를 내가 막 계산했는데 도저히 못 풀겠다. 일단 간소화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더 될 것 같은데 내 눈에 도저히 안 보인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든지 잘 몰라서인지 어쨌든 간에 이럴 때도 매핑을 하면 돼요. 3변수 맵이니까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거를 101이고 이게 110이고 111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x, y, g 0, 1 0, 0, 1 0, 0, 0, 1, 1, 1, 1, 0 이랬을 때 1, 0, 1 찾으면은 1, 1, 0, 1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x 1, 1, 0 1, 1, 0은 1, 1, 1, 0 여기네. 1, 1, 0이 여기고 1, 1, 1, 1, 1, 1은 여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묶어버리면 돼요. 두 개씩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x 그 다음에 두 개 묶였으니까는
y가 상쇄되고 z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존재하고 z가 상쇄되고 x, y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을 가정을 쓰라고 하는데 매핑을 해도 됩니다. 이 표를 그려가지고 내놓으면은 이것도 풀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부울대수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다, 눈에 보여서 잘 안 된다 하면은 매핑을 하십시오. 그러면 풀리니까는요. 예, 이번에 배운 기본적인 게이트들이랑 부울대수, 그 다음에 카르노맵. 카르노맵은 꼭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로 구성 단원에서는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파트 2 회로 구성에서 파트 2 조합 회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